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조직의 효율성도 아니나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도 뭐 이렇게 성과도 안 나는 그런 조직이 되게 많은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영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팀워크로도 나타납니다. 팀워크로.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 문제의 99.9%가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컨피던시 언매칭이에요. 트러블이에요. 그럼 영향이 안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영향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도제에다 해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성적인 조직에서 직무중심 조직으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서는 어떤 직무에 약간 성과 책임만 가지고 목표를 주고 달성하도록 한다면 직원들이 놀지는 않아요. 일은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고성과가 안 납니다. 절대 고성과가 안 나요. 문제는 그쪽 성과 책임 내 그 직무에 요구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직무 담당자가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성과 능력, 역량, 요거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성은 뭐죠? 어떤 특정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라든가 어떤 특정 일을 잘하기 위한 학문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기술, 경험 이런 게 전부 다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능력은 뭐죠? 잘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그럼 능력이라면 전문성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면. 영향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살던 곳이 경주인데 혹시 경주는 다 가보셨죠? 그죠? 요즘은 좀 덜한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그냥 천부적인 바람둥이가 한 명 있는데 경주 보문단지에 보면 거기 조선 호텔이 있어요. 그 앞에 호수길이 있는데 주말 되면은 아가씨들이 놀러 많이 오는데 걔가 마음 먹었다면 그 앞에서 어떤 여자를 바꿔 오셔. 어떤 여자라도 제 아까 얘기합니다. 제 여자 말 걸고 데리고 오면은 뭐 해주고 안 해주고 데리고 오면은 이제 여자 둘이니까 내 저질값 내가 내는 거예요. 그냥 못 데리고 오면 지가 둘이 둘 저질값 내고 2차 술까지 사고 근데 걔하고 제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자, 이건 능력인데 선천적인 게 요인일까요? 후천적인 요인일까요? 그 전문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꼬시는 거 알려주는 학교 있어요? 없잖아. 그죠?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 자, 능력이라면요, 역량과 전문성을 다 포함해서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역량은 타고난 소질이다. 이게 역량인 거거든요. 타고난 소질.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는 말 그대로예요. 근데 이걸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여러분 교재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거부터 먼저 보고 얘기할까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개념이 제일 큰 개념이거든요. 빙산과 비교한다면은, 같은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큰 빙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큰 빙산을요. 큰 빙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빙산에 있어서 수면 윗부분하고 수면 아랫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면 윗부분이 10%에서 15% 정도 돼요. 수면 아랫부분이 85%에서 95% 그러는데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후천적 능력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해봤자 그게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그걸 활용해서 성과를 내게끔 하는 진짜 중요한 능력은
수면 안에 딱 갈아져 있어요. 이게 바로 컴퓨터예요. 영양이에요. 자, 수면 리폼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할 수뿐만 아니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수면 리폼은.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수면 IF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게 핵심일까요? 아니면 법률적 지식을 아는 게 핵심일까요? 뭐가 핵심일까요? 그 김앤장에 가면은 연봉 30억 이상 받는 변호사도 되게 많아요. 연봉 1년에. 그리고 집 앞벌이도 못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 두 변호사의 차이는 뭘까? 법률적 지식을 얼마나 더 알고 적게 알고 올까요? 전혀 안 해요. 예? 영업용이요? 변호사는 직접 영업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전화 어려운 게 많아요. 개인 변호사는 영업해야겠지. 개인 사무실. 김앤장. 우리나라 제일 큰 오품 있잖아요. 뭘까요? 결국은 성소거든요. 변호사는요, 사건에서 이게 돈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인센티브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기본 수익률 플러스 인센티브예요. 변호사는. 좋다 그래요. 자, 성소하는 게 법률적 지식을 잘 알고 적게 알고 있는데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김앤장에서 30억 이상 받는 변호사의 사법고시 성적은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법고시 성적이 우수하면 뭐 됩니까? 판사 근거 되잖아요. 아쉽게도 그 30억 이상 받는 변호사의 70%가 판검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법고시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거든요. 이거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 조건이지만 성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바로 컴퓨터식 문제. 성수한 변호사의 첫 번째 조건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감. 문제는 자신감이라는 역량은요, 18살 이후에는 개발이 안 돼. 개발 불가능하지만. 18살 이후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하셨어요? 자제분 다 있으시죠, 그죠? 아직 없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12개월. 12개월 때 생기는 게 동기입니다. 동기. 좀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몇 살이에요? 100일. 100시간? 110일. 얼마 정도? 5살이요. 야, 이게 지금부터 생기는 게 성격하고 자기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아직은 없고요. 두 분 아직 안 하셨고요? 근데 저는 전문성에 경험이 전문성에 들어가요. 예, 경험 속에 전문성도 들어갑니다. 경험이 역량에 가깝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여기 경험을 통해서 역량이 경험에 따라서 개발되긴 하는데 전문성에 들어가. 흔하게 해당 일과 관련된 경험. 일과 관련된. 이거는 경험은요. 경험도 반복적인 학습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전문성과 관련된 성향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자, 그러면 컴퓨터식은 뭐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론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공부한 거예요. 이걸 최초로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컴퓨터식이라는 개념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행위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게끔 하는 특성을 역량이라고 하는데 행동하게끔 하는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 역량이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제대로 정립하신 분은 맥바 연구소의 맥클랜드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분하고 이제 같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보야티스라는 분하고 거의 만드셔가지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 계신 분이 다니엘 골만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EQ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감성지능. 그걸 만드신 분이 현재 지금 살아 계시고 요분이 최초로 만들고 요분이 정립한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내용들인데 자, 이 다니엘 데이비드 맥클랜드가 컨피던시라는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는데 1973년도에 발표했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언제 했느냐? 1965년도에 연구했어요. 뭐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한 연구예요. 이게 딱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자, 2차 대전만 하더라도 5개국 다섯 나라만 우물딱 결정하면 세계를 손아귀에 담을 줄 알았는데 한국 전쟁이 딱 터지니까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도 한 표고 미국도 한 표고 소련도 한 표고 다 한 표인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많은 국가를 오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나라와 좋은 관계를 외교 관계를 잘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소련대로 이제 공산화 시키려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고 미국은 전쟁을 안 하니까 외교에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신흥공국의 많은 나라를 외교 미 우방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미 국무성에서 외교관 한 300명 정도를 뽑았어요. 300명 정도. 그 당시에 인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왜냐면은 1960년도, 50년대 후반, 60년대 미국 최고의 지지가 미 정부에 지지하는 거였어요. 미 정부에 지지하는 거. 그리고 그저 국무성이 지지한다면 최고의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대,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런 데서 거의 학점이 3.5 이상, 4.0에 가까우면서 수석 차수이면서 아주 중요한 기준 IQ 140 이상만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IQ 140 이상 엔드 조건이에요, 전부 다. 그래들만 정말 300명을 엄벌하게 선본해가지고 빡세게 훈련시키고 공부도 시켜가지고 세계 각국에 딱 파견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당시에는 텔렉스 혹시 텔레비전 보셨어요? 텔렉스 전자기기인데 글자가 막 쫙 찍혀서 흐르는 통신기기 장비 있어요. 국문성으로 텍스트가 막 오는데 어떤 외교관이 이딴 자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미국 국가를 선양하기는 그냥 맨날 이 나라 중요한 왕족들이나 한데 미안하다 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는 거. 빨리 지금 본국으로 좀 소환하라 하고 막 이런 불만 듣기 메일도 막 오는 반면에 또 어떤 텔렉스는 메일이 아니고 텔렉스죠, 그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왕족이나 그쪽하고 먼저 국교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안 됐는데 얘가 와가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왕족들하고 왕하고 독대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외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성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걸 다른 데로 다 동원해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세계 각국에 이렇게 외교관으로 보냈는데 왜 이런 성과의 차이가 나느냐? 어떤 외교관은 참 훌륭한 외교관이 돼가지고 참 미국의 국가를 알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언제 왕족이 직접 그 나라 왕이 직접 미국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등 그런 막 강력한 요청이 오는 반면에 미국하고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등 외교적 발전을 막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놈들 막 나오는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했던 거죠. 궁금해서 이 데이비드 맥클랜드라는 이 심리학 교수한테 의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의 연구 결과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게 여기 세계학 연구 결과예요. 당시 이 국무성에서 인력을 선발할